웃겨. 외모 체크. 엘레나 편집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겪어봐서 아는데 셜리. 슈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저는 겪어봐서 아는데 출연하게 됐는데 떨리네요.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젠지하고는 처음입니다. 그쵸. 저도 처음이라서 약간 아빠랑 고민 상담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주제 뭘까요? 오늘 주제는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예. 번아웃이 무슨 뜻이냐면 중압감을 느껴서 이게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걸 보통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번아웃을 정말 많이 겪어가지고 친구들한테는 상담을 해봤는데 어른들한테는 제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한번 처음으로 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션은 번아웃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고 몇 년 전쯤 도대체 번아웃이 뭐지? 이렇게 했더니 금방 셸리가 이야기한 대로 임계치를 넘어섰다. 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맞아요. 왔다. 이런 게 번아웃이라고 해서 이게 뭐 구체적인 이렇게 증상이 있어요? 번아웃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구체적인 증상으로 되게 많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특히 사람 많은 데 가면 일 생각이 막 나고 사람도 많고 정신이 없으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그리고 좀 툭 치면 울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일 때문에 힘들다 싶으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뭐 눈물 날 것 같고 이런 시즌이 꼭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한 오거든요. 번씩이나. 네, 그러면 그 1년에 지속되는 기간은 한 달?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심리적 압박이네. 압박이죠. 그래서 불안한 것도 되게 크고 제일 불안할 때가 제가 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진짜 성과가 결과가 나왔는데 안 나와서 그런 거야? 아니면 결과가 나오는 과정까지가 그런 거야? 결과가 나오는 과정까지도 그 막 일이 안 풀린다 싶으면 엄청 불안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안 좋으면 그거대로 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항상 일이 많을 때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럼 그거는 학생일 때는 그런 상황이 없고 사회에 나와서 뭔가 책임이 있을 때 그런 건가? 저는 근데 평생 그래온 것 같아요. 그럼 처음 그런 증상을 발견한 건 언젠데? 전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시험 기간 되면 사실 초등학교는 큰 시험이랄 것도 없잖아요. 뭐 단원 평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럴 때도 막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엄마 아빠한테 쓴 편지를 보면 이제 중학교 가면 내신 따야 되는데 이제 엄마 아빠랑 얘기 많이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편지 써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취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 그럼 뭐 네. 그냥 어느 정도 긴장했다 이 정도가 아니네. 네, 그쵸. 성인 돼서 더 심해진 이유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제가 반에서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원하는 대학도 나름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를 가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그 사람만큼 또 제가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일을 막 벌리는 거죠. 아니, 우리 때는 번아웃이라 그래서 내 젊었을 때의 표현으로는 녹초가 되었다. 뭔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걸 다 쳐내는데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이제 나는 KO 됐다. 우리 때는 이제 그런 표현들 뭐 녹초가 됐다 이런 표현인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도 느껴지네.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번아웃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그 녹초가 되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셜리는 현상으로. 녹초가 되다 이 뜻은 알아? 네, 들어봤어? 알아요. 느낌은 비슷한 네, 거야? 느낌은 비슷한 거예요. 진이 빠졌다. 진이 빠졌다 그런 표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번아웃을 많이 겪었는데 션도 혹시 겪어보신 적 있는지? 우리 때는 사실 이제 번아웃이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내가 이게 번아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첫 회사를 들어가서 대리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 해외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해외법인은 이제 막내로 내가 나가게 된 거지. 우리 주재원이 3명이 나갔는데 백업 오피스를 담당하는 일을 맡았는데 회사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뽑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한국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야. 일단 본사 보고 주재원 가족들을 관리하고 근데 이 일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터진 거야.
이제 왜냐하면 주재원으로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먼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그 주재원 가족들의 뭐 학교 문제, 귀국 문제 이런 걸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내가 그걸 다 케어해야 되고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도와달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막내셨잖아요. 또. 그러니까 막내고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가족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본사 보고도 한글을 모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녹초가 돼서 이제 한국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법인장님이나 선배는 도와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본사에 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증원해 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없어서 그때 번아웃이었던 것 같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네. 뭐 이런 자원은 정해져 있는데 일이 내한테 너무 많이 몰렸을 때 번아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일이 항상 하나만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일이 들어왔을 때가 가장 힘들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국어로 계속 하셨어야 됐으면 쉽지 않았겠네요. 또 한 번은 이제 두 번째는 싱가포르로 법인을 나갔는데 그때도 설립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서 1년에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어. 주말에도요? 와, 전 못 살아요. 그래서 이제 1년 지나니까 본사에서 주재원 인원을 늘려준 거지. 그러고 나니까 조금 쉴만하더라고. 근데 전 그렇게 1년을 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 주말 출근하라고 하면 아마 한 달 버텼을까요? 근데 이제 막상 그렇구나. 닥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름 근육이 붙은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번아웃이 아니었을까? 제 고민으로 왔는데 뭔가 션의 고민을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 스케일이 다르네요. 근데 기준이랑. 우리 때는 한 30년 전이니까 훈장처럼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1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막 출근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회사가 곧 나의 신이고. 이 회사가 아니었으면 나의 인생은 없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저는 딱히 뭐 고정된 회사는 없지만 일이 곧 나의 인생이 되어버린 느낌이 있거든요. 항상 뭐 어딘가에 상담을 하면 일과 나를 분리를 해봐라 하는데 평생 그래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이 잘 되면 제가 잘 되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면 제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과랑 저랑 구별을 아예 못 하겠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들은 뭐 탈출구들이 있어서 뭐 일이 안 돼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성과가 안 나오면 엄청 침울해 있고 잘 나오면 엄청 들떠 있고 이 갭이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일과 인생을 분리하라는 게 꼭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오히려.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더 했고 뭐 성취감이라든가 내 인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완전히 분리하라는 뜻은 아니겠지. 그렇죠. 아예 분리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은 돈 버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퇴근만 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자유 시간으로 활용하고 굳이 일을 내 자아랑 연결짓지 않는 일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굳이 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만 다닐 수 있으면 돈만 벌면 된다 이러는 친구들이 전 오히려 부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같은 동기들보다 승진이 누락된다든가 아니면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나쁘다든가 그러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그걸 안 타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일이 곧 나다 뭐 이게 너무 이게 지나치면 그렇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70% 이상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나는 일의 성취에서 어느 정도 인생의 행복도 느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일에 임발부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강박이나 이런 데서 오는 번아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 앞에 친구의 그 제안은 약간 도피 같은 약간 느낌이 도피일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근데 션은 어떠신 편이세요? 70% 차지한다는 게 약간 션의 이야기이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70%보다는 좀 더 많다. 워커홀릭이셨구나 나름. 워커홀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이 없으면
도리어 더 훨씬 더 디프레스 될 것 같고 침울해질 것 같아. 내가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그냥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나는 그거는 사실 좀 견디기 힘들 것 같아. 네. 내한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하루에 8시간만 보내. 월급은 줄게. 그러면 나는 거기는 오래 못 다닐 것 같아. 네. 제가 좋아하는 거여야 되고 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잘해야 되고. 나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번아웃이 온다든가 강박이 오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그냥 일에서 도피하라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그럼 션은 일에 많은 비중을 두시면서도 방금 잘 지치는 성격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셨을까요? 이 일이 정말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많이 떠올렸던 말 중에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좀 와닿더라고. 다이루왕이 반지를 만들 때 세공사한테 나에게 어울리는 반지를 만들어줘. 반지에 내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적어줘. 이제 세공사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니까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가서 내가 이런 오다를 받았는데 어떤 좌우명이 어울리냐. 다윗왕이 이랬다는 거야. 내가 굉장히 일이 잘 돼서 기쁠 때도 일이 잘 안 돼서 너무 슬플 때도 나에게 힘이 되는 좌우명을 적어라. 솔로몬한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뭐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탁 닥치고 이 일이 안 되면 내가 회사에서도 뭔가 실망을 하고 그럴 텐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여태까지 지나고 오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 말이 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자주 들어온 말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또 션한테 들으니까 또 감동이에요. 근데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게 뭐 내가 임발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의 힘에 의해서 Secret of Success인가 뭐 이런 책도 있잖아. 결국은 그런 말인 것 같더라고. 사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도 있잖아. 나는 더 이상 아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이 진짜 잘 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진짜 선물을 가지고 온다. 신이 너를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위로가 됐었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칠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이겠지만 시간의 이야기다. 뭐 이건 이제 슬플 때 이야기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좀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 되게 단순하고 자주 들은 말인데 오늘 가서 일기에 한번 써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생각하면 견디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더라고. 언젠간 지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못 견딜 정도의 일은 사실은 그렇게 닥치지는 않더라고.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런 지치는 일들을 계속 겪어오면서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지금 살아서 션이랑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지치는 일이 있을 때 잘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번아웃을 예방하는 방법 궁금하거든요. 어떤 경우가 번아웃을 예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일을 많이 벌려요. 최근에 겪었던 번아웃이 한 4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인턴도 하면서 공모전 하나에 4개를 출품을 하고 스터디를 하나 했고요. 그 댄스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취미도 놓칠 수 없다 해서 댄스 프로젝트도 하나 하고 그 와중에 소개팅 2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일을 안 벌려야지 하면서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 걸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지금은 시니어 인턴이니까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는 책임을 지는 포지션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일 이외에는 크게 인벌브를 안 하는 거지.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은 차단. 일과 관련되고 회사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이벤트가 아니면 가족 무슨 행사와 관련된 그런 게 아니면 모든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구들이 그동안 너 어디 있었어 할 정도로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왜 골프를 안 치냐 뭐 너 왜 안 나오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이해를 해줬는데 나는 일단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무슨 일 같이 하자 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물밀듯이 이제 들어오는 일을 받게 되는 거죠.
제안을 하면 뭐 스케줄 비웠는데 그냥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키지 않는데 이렇게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하나의 목표가 있으시면 골프 모임도 과감하게 안 가시고 모임도 안 가시고 이게 딱 온오프가 가능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나는 상대방한테도 결국엔 좋다.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발브가 될 수 없는데 네. 괜히 한쪽 발을 담궜다가 야, 너 지난번에는 오더니 왜 오늘은 또 안 와? 뭐 이렇게 돼서 그 팀이 도리어 깨질 수 있다 이런 거지 나는. 그래서 뭐 그것보다는 뭐 정 안 돼서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해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내 스스로는 나는 이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노. 그러니까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게 난 좋다. 그런 경우에 때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 맞아요. 그게 나는 또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왜 그냥 안 한다 하면 되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불러대고 도망가고 답장 안 하고 약간. 그러니까 셸리가 겪었던 그런 일이 사실은 좀 없었고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뭐 주위에서 또 다들 이해하고 그거를 리커버리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인발브된 일에 적극적으로 거의 뭐 100% 참석을 하니까 네. 그게 관련된 친구들도 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저도 사실 4월 달에 정말 많은 일을 벌렸었잖아요. 뭔가 하나씩 2%씩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 아쉬운 감정이 계속 가더라고요. 또 후회가 되게 무서운 감정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자책을 하면 그 자책 때문에 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셸리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너무 커서 노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기를 너무 싫어해요. 이런저런 일들을 다 잘하는 멀티플레이어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보면 저도 뒤처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뿐만이 아니라 취미 연애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들이 저보다 잘하는 게 싫고 이것도 놓치기 싫고 뒤처지기 싫고 하니까 다 떠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랑 비교하는 감정이 저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 비교하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좀. 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활을 한국 돌아오기 전에 한 15년을 이제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까 네. 약간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외부의 뉴스에 나오는 상황이라든지 네. 혐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그래서 왜 나는 그전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못 느꼈지? 외국 살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외국 살 때는 내가 한국 뉴스를 안 봐서 그렇구나.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 한국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지 뉴스를 보는 건 아니잖아. 그쵸. 남이 더 잘 됐다고 해서 내가 배 아파할 일이 있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화가 난다거나 그럴 일이 사실은 없었다. 오로지 회사와 집 생활이 단순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아무래도 뉴스를 보게 되고 네. 내가 배 아파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누가 막 집 현금으로 샀더라. 뭐 100억짜리 그렇다더라. 집을. 내가 판 부동산이나 주식은 내리는데 누구는 올랐다더라. 아우 서럽죠. 그러니까 그게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거를 관리하는 뇌 부분이 있대. 남이 잘 되면 더 스트레스를 심하게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이 뇌에 있대 인간에게는. 그런 거와 멀리 떨어지는 게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되는 거구나. 션이 방금 뉴스라고 하셨지만 젠지한테는 이게 SNS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NS 보면 다 연애, 공부하는 거, 인턴 합격했다, 취업했다 이런 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면서 계속 에너지 소모를 하는 거죠. SNS에서 좀 멀어져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지. 뭐 누가 재산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 근데 그 이야기 알아? 거기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어. 뭐 이건 좋지만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어. 모든 게 다 좋은 사람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아니면 그쵸. SNS에 나오는 거는 좋은 것만 나오니까 맞아요. 그 사람의 안 좋은 일도 있을 그쵸. 텐데 SNS만 보면 남들은 다 좋은 일만 있고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이제 차별감 뭐 이런 게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을 있다는 수도 거지 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도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SNS에 이것저것 올리잖아요. 그런 걸 보고 어떤 친구가 너무 부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왜 부러워하지? 했는데 한창 힘든 시즌이었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올렸던 게시물들을 다시 한번 봤더니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
저 같아도 이 스토리 봤으면 아, 얘 진짜 잘 사는구나 싶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즌에 번아웃이 제일 크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SNS 하이라이트 중에서도 정말 편집된 부분만 보여주는 거구나. 셸리의 인스타 친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셸리를 부러워하고 있겠어. 그 그럴 수 인스타를 있는 보고 거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셸리가 사실은 번아웃이 있어. 막 이게 나를 위로해주는 말이 될 거 아니야. 인스타에는 안 나타나겠지만 아 네가 몰라서 그래. 셸리 완전 번아웃에 녹초 상태야. 그러면 속으로 다들 인생 사는 거 똑같구나.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행이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정말- 페이스북 가끔 이제 나도 올리긴 하는데 네. 제가 지난달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이건 절대 안 올리잖아. 그쵸.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재취업을 했어. 그러면 아 저 여기 다닙니다라고 올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실업 상태에 있었다.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얘는 합격만 하나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온 것만 보면 얼마 전에 거기 다니더니 야 능력도 좋네. 다 합격했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내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은 거야. 실질적으로 이제 나도 친구들을 보면 알게 모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회사 잘렸어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SNS에 안 올릴 일이 올리니까.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뭔가 머리로는 알거든요. 근데 맞아. 항상 이제 접하고 나면 이게 멘탈이 바사삭 되는 것 같아요. 힘든 그렇지. 시즌에.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감정 덤프를 해야지. 맞아요. 이렇게 쏟아내고 일기도 쓰고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기를 쓰는 건 굉장히 좋은 헤비트겠지. 저만의 최근에 이제 번아웃을 세게 겪으면서 생긴 루틴이 아이패드로 좋아하는 영상 틀어놓고 일기를 조금이라도 쓰려고 해요. 솔직히 매일 쓰진 않지만 힘들거나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는 항상 이렇게 쓰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이유 말고도 번아웃이 오는 두 번째 이유가 일 생각이 안 멈춰요. 퇴근을 하고 나서도 뭔가 쉬는 날에도 계속 머릿속에 또 광고 쪽 일이다 보니까 한 주제를 두고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오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밤 3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2, 3시야. 막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새벽까지 생각 안 나면 이제 속 답답하고 막 불안한 채로 자는 것도 되게 많고 또 이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쇼츠 보다가도 아 이거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일 생각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이 온오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공모전처럼 큰 프로젝트면 그쵸. 그게 사실은 머릿속에서 떠나기가 쉽지는 않겠지.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거는 가끔씩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일이 안 풀릴 때는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꽉 차 있는 느낌 들거든요. 아주 가끔씩 심할 때는 밥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긴 했었어요. 전도 일 생각이 잘 안 멈추시는 편인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 같으면 내 같으면 이제 영업을 하니까 네. 저쪽이 A라는 안을 내놓으면 나는 B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시뮬레이션이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야. 금방 셸리가 이야기한 대로 퇴근을 하면 오프해라는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듣잖아. 맞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쵸. 머릿속에서 어떤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럴 경우는 뭐 이렇게 해본 적은 있어. 단순 노동을 하는 거지. 예, 이제 시립도서관에 봉사를 간다. 요즘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한 4시간씩 봉사하는 게 있더라고.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어린이 도서관에서 애들이 책을 보고 나서 북카트에 올려놓으면 그걸 다시 이제 서가에 찾아서 이제 갖다 놓는 일인 거야. 진짜 단순 작업이잖아. 오로지 하는 일은 언제 책이 북카트에 올라오나 그거 보고 있다가 올라오면 탁 가서 꽂고. 그냥 일은 일로 잊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그렇지. 단순한 일로.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해라, 산책을 해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저는 사실 운동을 하면서도 머리가 돌아가요. 친구랑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드게임 하니까 저번에 이제 땡땡이 촬영하러 보드게임 갔었잖아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그러게. 그렇게 약간 도파민이 이렇게 싹 돌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야구장에도 가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럼요. 응원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또 뭔가에 그걸 받고 싶으면 사실은 뭐 AI하고 상담하는 것도 나는 그렇게 썩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저도 많이 해요. 거의 제 카운슬러 그러니까 털어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AI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너 지금 너무 지쳤어. 목표를 좀 줄이라. 내 목표랑 가짜 목표를 구별하라. 이렇게 남의 목표랑 내 목표랑 좀 구별을 해야 되겠다. 좋은 어드바이스네. 네. 이상하게 남의 목표인 것들은 뭔가 안 끌려요. 손이 안 가고 짜증만 나고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제 진짜 제가 원해서 하는 것들은 또 제가 심장 뛰어서 하니까 더 잘할 수 있고 결과가 더 잘 나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AI라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내 감정을 처리해 주는데 도움이 되면 뭐 AI도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그 심리 상담 해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제 고민들을 얘기를 했더니 객관적으로 보게끔 그 선생님은 객관적으로 보세요.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다 싶고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시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나도 100% 동감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아주 이제 마이너한 단계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그러고 중간 레벨에 오면 AI랑 좀 감정 덤프 처리를 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거는 금방 셸리가 이야기한 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맞아요. 받는 게 정답인 것 같아. 요즘은 사실은 뭐 심리 상담이나 약간의 정신과 상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저 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담 받고 왔다. 나도 추천한다. 너도 고민이면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제일 많이 해줬던 얘기가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전 살면서 결과랑 과정 둘 다 만족을 동시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과정에서 뭔가 이거 운이 좋아서 된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과정을 진짜 열심히 했다 하면 이상하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만족을 잘 할 줄 모르는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벌리고 더 완벽을 추구하고 근데 또 완벽을 추구하면 역설적이게도 잘 안 돼요. 제가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 할 때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좀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하지 않을까. 꽤 유명한 여자 작가가 있는데 책 내용이 뭐냐면 남편하고의 이야기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네. 왜냐하면 남편이 정말로 극티인 거야.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해주는 거야. 기록을 할 때도 혼자 앞서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야. 이혼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남편이 진단을 받았는데 네. 자폐 스펙트럼인 거야.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남편을 더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야. 애들도 그동안은 아빠 이래요 저래요 이랬다가 이제는 아빠 괜찮아요? 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셸리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심리 진단을 받아보는 게 왜냐하면 욕심이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내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높지가 않거든. 대학을 입학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그 당시에 수험생들이 보는 잡지가 있어. 우리 때는 진학이라는 잡지가 유명했는데 거기에 이제 합격기를 수기를 써달라고 온 거야. 진인사 대천명. 아주 심플하고 임팩트 최선을 있게. 다했으면 제목을 그렇게 쓴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는 그냥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젖잘싸 이런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야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말이 진인사 대천명이야. 그거는 자기의 실패를 그냥 감추는 거잖아. 최선도 다 안 해놓고 나 최선 다했으니까 이제는 다 결과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일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그 최선을 다했다의 기준도 저는 높은 거예요. 사회 나가기 전에 정말 지어 짜내서 노력해보는 경험을 꼭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대학 갈 때 셸리는 사당 오락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시간 자면 합격하고 뭐 그런 뭔가 엄청 몰입해서 하는 거. 그럼 잠 자는 시간도 아깝다. 잠자는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사람이 잠을 자야 된다는 사실이 좀 슬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게으른 면이 좀 있어요. 5시간 줬는데 딴짓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는데 또 몸이 이렇게 그만큼 안 따라주니까 거기서 이제 괴리가 오면서 지치는 거죠. 또 거기다 자책하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지치는 게 좀 있었고 어떤 게 제일 무섭다 느꼈냐면 뭔가 내가 애매한 노력을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한계까지 부딪혀본 적이 있나 하면은 안 부딪혀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되게 혼란스럽네요. 그 이제 번아웃이랑 연관이 되는 거는
뭐 일이 많은 거랑 별개로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도 계속 검열하니까 거기다 또 에너지를 쓰고 지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 자신을 칭찬하고 케어를 하는 편인 거야. 이 정도면 됐어. 고생했어. 토닥토닥 토닥토닥 하는 편인 거지. 내 자신을 막 코너로 밀어붙이지 않고 일단은 하루에 8시간은 자야지. 맞아요. 예를 들어서 8시간을 뭐 안 자면 이거는 나 자신을 학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규칙을 정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잠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자신을 좀 더 케어한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게 나는 더 중요하거든. 내 자신을 학대한 적이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손재주가 없다. 네.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떤 누군가가 나를 그냥 당신 의사해 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해요. 손을 안 써도 되는 정신과 의사면 몰라도 나한테 칼로 째고 바늘로 꼬매고 하라. 그럼 나는 절대 못하겠다는 거야. 하고 나면 내한테 치료를 받은 환자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 안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을 구별해서 이건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에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지. 그걸 이제 인정을 하시고 스스로 약간 메타인지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구별하고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했으면 그걸로 됐다. 근데 저 진짜 반대로 약간 저는 내 안에 비판자가 있는 거죠. 너 해야지 계속 뭔가 있는 내가 것 할 수 같아요.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계속 도전하고 싶은 거 오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잘하는 맞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딱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몰입을 하는 게 요즘엔 좀 타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걸 좀 약간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좀 20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20대에도 사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혼돈의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도 구별하고 약속 같은 것 옛날엔 들어오면 다 받고 제가 먼저 막 걸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인간관계 디톡스란 말이 생겼듯이 조금 걸러서 약속도 잡고 그런 시행착오를 그래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철지는 이 일은 내가 못해 이런 일은 없어? 그런 건 되게 많아요. 아예 다른 뭐 이과 쪽 분야는 그런 건 전 아예 깔끔하게 포기를 하는데 오기를 부렸던 분야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계속 깔짝깔짝을 됐었거든요. 근데 전 그 미감을 이제 최근에 절대 못 따라간다라는 결론이 나서 힘을 좀 빼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만 딱 집중을 하자. 그리고 사실 그동안은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다 찍먹을 해봐야겠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기도 그러면 해요. 뭐 점점 좋아지겠네. 네, 사실 광고 쪽으로 정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전 PD도 생각한 적 있고 교사도 생각한 적 있고 처음에는 회계사 생각을 하고 막 진로가 여러 개 바뀌다 보니까 막 중간에 막 콘텐츠 동아리 들어갔다가 반수 준비한다고 다 접었다가 수능책 샀다가 막 경제 동아리 들어갔다가 막 이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번아웃을 겪고 나니까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싶었던 게 저는 사실 취업 시즌인 나이인데 지금부터 되게 혼란스러운 사람들 있는 반면에 전 그래도 좀 길이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일 벌린 거에 좋은 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내가 아닌 일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고 하면 나보기엔 뭐 점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최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네. 나도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게 나한테 맞을 것 같아. 계기가 돼서 한 2년을 해봤거든. 제 경제학을 강의를 했는데 아니더라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정말 미련 없이 깨끗하게 털어버리게 되더라고. 회사를 다니게 되니까 회사가 너무 맞는 거야.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회사라고 하는 데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많이 비춰지는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터전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특히 저희 같은 성향은 저는 뭐 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고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되게 산뜻해지더라고요. 맞아. 루틴이 생기고 또 번아웃도 사실 에너지가 고갈돼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루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막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다른 일들이 붙어버리니까 훨씬 더 에너지가 덜 빨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맞아. 저는 회사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래서 나도 아들이 둘인데 아들들한테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대학으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싶어? 아니면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학교는 안 가고 싶어요. 회사가 너무 좋다는 거야. 뭐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보기도 훨씬 더 밝아진 것 같고 동료들하고 일도 하고 맞아요. 물론 뭐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매달 꼬박꼬박 월급도 나오고 맞아요. 월급 나오면 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회사가 비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장소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번아웃이 오면 일단 쉬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전 그 말을 되게 비현실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장 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저는 너무 내가 많은 일을 벌릴 수 없게 그런 회사라는 루틴이 자리 잡혀버리니까 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회사 오고 나서 번아웃이 좀 많이 덜해졌어요. 되게 회사가 건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회사 PR 같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코어 타임이 있고 출퇴근 시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회사는 처음 다녀보는데 네. 항상 9 to 6 회사만 다녀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번아웃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더라고. 네, 막상 위안이 내가 돼요. 똑같이 9시에 나오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9시 지나면 지각이야 이런 것보다 네. 내가 9시 반에 갈 수도 있고 10시에 갈 수도 있고 맞아요. 전 국민의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입해야 됩니다. 11시에도 그치? 출근할 수 있게. 완전 만족하지. 전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제 참고로 내가 어느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회사에는 이제 직급이 쭉 있잖아. 네. 누가 스트레스가 제일 적을 것 같아? 회사 생활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원이 적을 것 같아요. 책임이 좀 덜 하니까 근데 책임감을 점점 이렇게 갖고 올라가는 게 전 더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근데 전 높이 올라가고 싶거든요. 임원이 가장 적다는 거야. 속 편하죠. 아니 속편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쪽을 하게 되면 책임도 있지만 어떤 성취감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 이것도 번아웃이랑 되게 연관되는 것 같은 게 남의 목표 때문에 힘들 때 번아웃이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셀리가 일에 따라서 이건 내가 주도적, 이건 내가 서포트 맞아요. 라고 생각하고 일을 대하면 이게 주도적이지 않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맞아요. 번아웃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나는 여기서 그냥 이 팀이 잘 되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내 역할은 그 정도야 라고 하면 좀 스트레스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제일 스트레스였던 거는 주도적으로 꼭 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으니까 1인분 이상을 항상 하려고 맞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 플러스 이걸 다 하고 나서 좀 더 하면은 괜찮을 텐데 하면 꼭 제안을 해요. 그걸 안 하면은 제가 힘을 확 빼버리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막 여러 가지 일 벌렸을 때는 그게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쨌든 지금 MZ들이 느끼는 번아웃은 심리적인 강박으로 오는 문제가 많다. 우리 때는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번아웃이 왔다면 지금의 MZ들이 느끼는 번아웃은 또 많은 부분이 심리적인 강박 또는 SNS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 너무 제 같아요. 이런 데서 오는 것 같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을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뭐 일을 줄인다, 만다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좀 더 제 마음을 돌아보고 진짜 남의 시선도 걷어내보고 정보 디톡스도 해보고 극복을 해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이든 아니든 내 자신을 좀 합리화해야지 뭐. 세뇌시키고 케어해주는 강철 멘탈로 이렇게 아끼는 게 나는 방법이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느끼는 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진짜 그래서 뭔가 저는 작년에 비해서 제가 뭐 번아웃이든 뭐 일을 처리하는 것이든 많이 나아졌고 재작년에 저랑 작년에 저랑 또 다르고 1년 1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겠구나. 일단 회사를 들어오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위로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는 작아진다. 위로 올라가면 더 좋다. 그러니까 견뎌라. 훨씬 더 좋아진다. 임원이 되는 그날까지 그죠. 간의 번아웃을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 네. 또한 지나가리라고 참아야지.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하고 일기 맨날 지나가리라. 저안 되면 뭐 AI한테 물어보고 그리고도 너무 힘들면 심리 전문가 상담도 좀 받아보고 약 주면 약도 좀 먹어보고 그렇게 버티면서 올라가면 옛날에 나도 번아웃이 있었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그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때는 막 베타 세대, 델타 세대까지 뭐 나오면 그래도 이제 되겠지 제가 뭐. 이제 그렇게 되겠지. 임원이 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고 파이팅하기를 극복해보도록 바랍니다. 잘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뚜루뚜루